삼성전자가 40년간 벌어온 돈보다 올 한 해에 더 많이 벌지도 모릅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7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숫자 하나를 먼저 던져드리겠습니다. 40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쌓아온 누적 이익보다 올해 한 해에 벌어들일 이익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 들으면 과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삼성전자 내부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깥에서 부풀린 소문이 아니라 회사 스스로가 던진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보통 기업은 실적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괜히 기대를 키웠다가 못 미치면 오히려 실망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신감 넘치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오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숫자의 정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7일, 그러니까 내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경영진이 올해 실적을 낙관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 반도체 부문의 한 사장이 사내 타운홀 미팅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회사 경영진이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외부용 홍보 발언이 아니라 내부를 향해 던진 자신감의 메시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직원들 앞에서 하는 말은 함부로 부풀릴 수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 사업 상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과장된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런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분위기가 좋다는 방증입니다. 회사가 스스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가 이 발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부문 경영 전략을 담당하는 김용관 사장은 올해 영업이익이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전망치라는 것은 여러 증권사 전문가들이 예상한 평균치를 뜻합니다. 회사가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고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40년간의 누적 이익보다 올해 한 해 이익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쌓아온 이익을 단 1년 만에 넘어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40년 안에는 반도체 호황도 있었고 뼈아픈 불황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침을 겪으며 쌓아온 그 모든 이익을 올해 한 해가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올해 이익을 얼마로 보고 있을까요?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무려 300조 원 안팎입니다. 300조 원이라는 숫자를 잠시 실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한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숫자를 조금 더 쉽게 느껴보겠습니다. 300조 원을 하루로 나눠보면 하루에 8천억 원 넘게 버는 셈입니다. 한 시간에 300억 원이 넘고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수백억 원의 이익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수십조 원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자리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40년 누적 이익을 1년에 넘어선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영업이익이라는 말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본업에서 벌어들인 순수한 이익을 뜻합니다. 제품을 팔아서 번 돈에서 만들고 파는 데 들어간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즉 영업이익은 그 회사가 자기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커도 영업이익이 작으면 남는 게 없는 장사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어치를 팔아도 95원이 비용으로 나가면 5원밖에 안 남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잘 버는 알짜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매출보다 영업이익을 더 눈여겨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돈 버는 기계가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당장 내일 발표될 2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도 온통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투자 정보 플랫폼의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84조 6천억 원입니다. 석 달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84조 원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만약 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삼성전자는 아주 특별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분기 기준으로 세계 테크 기업 역대 최대 영업이익 기록입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앞서 있던 기업은 미국의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기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우리 돈으로 약 81조 8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2분기 전망치인 84조 6천억 원이 현실이 된다면 이 숫자를 넘어서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공지능 기업의 기록을 삼성전자가 넘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를 두고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떠올리면 놀라운 반전입니다. 한때는 경쟁사에 밀린다는 걱정, 기술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 기업의 이익 기록을 넘보는 자리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삼성전자의 저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실적도 사상 최고 수준을 향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9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64조 4천억 원입니다. 두 회사의 실적을 합치면 약 149조 원에 이릅니다. 분기 기준으로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이 1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석 달 만에 두 회사가 150조 원 가까이 벌어들인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를 이 숫자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두 대장주가 함께 세계 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체 이 어마어마한 이익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답은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구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데이터 센터마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산더미처럼 필요해진 것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경쟁에 뛰어들면서 데이터 센터를 앞다투어 짓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를 채우는 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즉 HBM이라 불리는 제품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연료를 공급하는 위치에 삼성전자가 서 있는 셈입니다. 금을 캐는 사람이 아니라 금을 캐는 모든 사람에게 곡괭이를 파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정작 큰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최고의 인공지능을 만드느냐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 밑바탕이 되는 메모리는 누가 이기든 계속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용관 사장은 삼성전자의 견고한 현금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40조 원 이상을 투자해왔고 앞으로 그 규모를 더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미래를 위해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삼성전자는 벌어들인 이익을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 돌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김 사장이 강조한 현금 흐름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사업을 하고 필요한 곳에 다 쓰고도 손에 남는 여윳돈을 뜻합니다. 이 여윳돈이 넉넉하다는 것은 회사에 실탄이 두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실탄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위기가 와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이 오르내리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현금이 넉넉한 기업은 부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움츠릴 때 앞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현금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40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이렇게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그만큼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실적과 든든한 현금, 이 두 가지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가 무엇을 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영업이익 숫자가 얼마인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몇 가지 핵심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계약 기간이 얼마나 긴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수록 삼성전자의 이익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실적을 넘어 미래의 실적까지 미리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계약에 특히 주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메모리 가격의 흐름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메모리 가격에 크게 좌우됩니다. 같은 양을 팔아도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계속 강하게 이어진다면 메모리 가격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겠다는 곳이 넘치면 타는 쪽이 가격 결정권을 주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 기대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을 위해 바른 목소리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큰 만큼 신중하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실적이 나와야 주가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이런 신중론은 바꿔 생각하면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높아져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의 성장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기업에는 애초에 이런 논란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를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좋은 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시각을 함께 알고 균형 있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이 메모리 반도체 흐름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실적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글로벌 은행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9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크게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세계적인 기대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실적이 발표되면 수많은 사람이 같은 숫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역대 최대라는 말에 흥분해 뒤늦게 뛰어들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에 겁을 먹고 물러설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그 숫자를 자기만의 기준에 비춰 차분히 판단할 것입니다. 같은 실적, 같은 뉴스를 봐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하는 자기만의 틀입니다. 뉴스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읽을지는 각자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남겨야 할 것은 삼성전자를 지금 당장 사라거나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실적과 기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역대 최대라는 뉴스에 무작정 뛰어들지도 신중론에 무작정 겁먹지도 않는 것.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자기만의 투자 기준입니다. 나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일부터 삼성전자를 둘러싼 수많은 숫자와 뉴스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 화려한 숫자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해 중심을 잡으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실적 발표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켜줄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점은 이것일 겁니다. 오늘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 차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 그 한 가지 차이가
1년 뒤, 5년 뒤 자산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삼성전자가 7만 원 아래로 빠졌을 때 시장은 메모리 사이클은 끝났다고 외쳤지만 단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22년 10월 5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도 이번엔 진짜 끝났다는 말이 도배됐지만 그 자리가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이 됐죠. 역사는 말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외칠 때 진짜 끝난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다고 박수칠 때가 진짜 위험한 자리였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많아서도 아니죠. 주식으로 수익 내는 가장 큰 차이는 기준이 있는가.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를 때 무서워서 못 사고 빠질 때 무서워서 팔고 다 끝난 뒤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십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분들은 빠질 때 조금씩 담고 회복된 뒤에 비중을 줄이시죠. 이건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달 그 기준이 있으신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 혼자 만드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국장에 처음 들어오신 초보 주주분들이 정말 많은데 항상 차트를 봐도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어려워하셨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했을 생각입니다. 빨간 봉, 파란 봉, 수많은 선들 봐도 모르겠으니 결국 남들 따라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게 됩니다. 사실 초보자가 매일 쏟아지는 정보를 혼자 분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기업 실적, 금리, 환율, 뉴스, 공시, 전문가도 따라가기 벅찬 정보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이걸 혼자 공부해서 판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더욱 공감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했는데 거기서 또 주식 공부까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차트 보는 법을 배우려고 해도 시간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남들 사는 거 따라 사자로 끝나고 그 결과는 대개 손실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번에 제 채널에서 주식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국내 주식 투자 기준표를 직접 공유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시장의 흐름을 그날그날 정리해서 오늘 어떤 신호가 나왔고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만든 기준표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시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이 기준표를 받으시면 그 흐름을 매일 같은 기준으로 따라가셔서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감으로 하던 투자를 기준표로 직관적으로 보고하는 투자로 바꿔주고 늘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표인 셈이죠. 아이시적대 느껴지지 않게 꾸준히 보시다 보면 어느새 수익을 만드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장이라도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봐야 할 자리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과 이미 큰 비중을 운용하시는 분이 똑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투자금 규모에 맞춰 투자자분들께 각각 자료를 다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소액 투자자분께는 부담 없이 따라오실 수 있는 기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께는 비중 조절과 분할 전략에 초점을 맞춘 자료로 같은 시장도 내 자금 규모에 맞게 해석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자금에 맞는 기준이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을 투자금에 맞춰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의 신청 페이지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투자금 규모만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춰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각각 보내고 있습니다. 또 후기와 꿀팁이 오가는 텔레그램 공유방도 있으니 함께 들어오셔서 정보를 나눠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 도망칠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몇 년 뒤 분명하게 나뉘었죠. 지금 이 삼성전자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지나치는 분과 오늘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분, 1년 뒤 두 분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셨다면 매일 갱신되는 이 기준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